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을 신경 써드리는 이웃집 호두 선생님입니다. 추워지는 겨울에는 유독 많아지는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뇌혈관 질환이죠. 뇌경색과 뇌출혈 같은 질환이에요. 그런데 저희 신경과에는 유독 증상이 너무 심하고 증상이 또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두통도 있고 어지럽고 구역감도 있어서 혹시 내 머리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건가? 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의심을 할 만한 그런 질환이 있어요. 네, 바로 편두통인데요. 오늘은요, 정확하게 편두통이란 어떤 질환인지 진단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왜 두통이 있을 때 메스껍고 어지럽고 하는 증상이 있고 전조 증상은 왜 있는지 이 편두통 기전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근거 기반으로 최신 지견, 치료 지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두통은요, 그냥 단순히 저 한쪽 머리가 너무 자주 아파요, 저 편두통 있어요, 이렇게 진단하는 병이 아닙니다. 네, 편두통은 국제두통학회의 편두통 진단 기준에 부합해야지 되는데요. 이 편두통의 편두통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는 한쪽 머리만 아프면 저 편두통 환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전조를 동반하지 않는 편두통의 기준은 국제두통학회의 그 진단 기준에 따르면 평생 5번 이상의 반복되는 두통 발작이 치료하지 않았을 때는 4시간에서 72시간까지도 지속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4가지 중 2가지가 만족하여야 합니다. 이 4가지는 첫 번째로는 편측성이고, 두 번째로는 수시는 박동성의 두통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중등도 이상의 강도로 좀 심하게 아파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일상생활 시에 악화되는, 그래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는 그런 두통입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거나 조금만 걷기만 해도 두통이 극심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하죠. 이 4가지 중에 2가지만 만족을 하여도 편두통을 의심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늘 항상 편측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추가로 2가지 중에 하나가 만족을 하셔야 되는데요. 구역, 구토가 있거나 또는 빛이나 소리 자극에 예민해지는 증상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조합들이 맞으면 편두통 진단 기준에 따라서 편두통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전조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전조는 전체 두통에서 최소 2번 이상은 나타나셨을 때 저희가 전조를 동반한 편두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편두통의 기전을 설명해 드릴 때 뇌혈관이 넓어져서 또는 뇌혈관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극심한 두통이에요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편두통은 뇌신경계가 과민해지는 질환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기전의 핵심 축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3차 신경 혈관계의 활성화가 시작되면서 서브스탄스 P나 CGRP 등의 이 뇌신경 물질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뇌신경계 주변에 염증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통증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뇌를 보면은 뇌와 이 뇌 껍데기인 피질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피질을 따라서 확 퍼지는 확산성 억제 작용 때문에 이 전조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뇌에는 뇌간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뇌를 이렇게 보시면 뇌줄기라고 부르는 이 부분인 거죠. 뇌줄기요. 뇌간에 통증 조절 네트워크가 기능이 이상이 생기면서 통증 억제 기능이 저하되고 그러면서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CGRP라고 부르는 이 물질이 편두통 병태 생리의 핵심 분자라는 게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지면서 요즘에는 이 CGRP를 타겟으로 하는 많은 연구와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이 전조 증상은요, 피질 부위를 따라서 확산성 억제라는 현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뇌 피질에서 과하게 흥분된 상태가 되면은 피질을 쫙 따라서 퍼지는 강한 억제 파동이
분당 몇 밀리미터의 속도로 뒤쪽부터 앞으로 쫙 퍼져나가는 건데요. 이 파동이 지나가는 위치에 따라서 억제되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증상이 조금 다르게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은 후두 쪽을 강탈을 하게 되면은 시각에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시각 반짝거렸어요. 지그재그로 시각이 깎여 보였어요. 한쪽이 잘 안 보였어요.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두정엽 쪽을 지나가게 되면은 감각 피지를 지나게 되면서 반쪽으로 몸의 감각이 이상했어요를 말씀하실 수가 있고, 좌측 측두 전두 쪽으로 지날 때는 이 언어 쪽에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진단 기준에서 살펴보았듯이 편두통은 두통만 단독으로 있지 않고 심하게 메스껍고 구토하시고요. 이 체한 느낌이 들면 난 머리가 어김없이 아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이 위장관 기능의 증상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어지럽다, 막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너무 어지러움이 동반된다 라고 하는 어지러움도 많이 동반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편두통에서 이런 복합적으로 두통뿐만 아니라 어지러운 메스꺼움까지 같이 나타나는 이유는 편두통에서는 뇌관과 자율신경계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3차 신경에서 활성된 이 신호와 그리고 CGRP의 증가로 인해서 뇌간의 구토 중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구역감이 심해지면서 구토하시고 미식거리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동시에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위에서 배출 지연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속이 더부룩하고 좀 뭔가 불편한 느낌이 생기시는 거죠. 이런 증상들 때문에 경구약을 먹어도 흡수가 지연이 되고 약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 이런 심한 증상이 나타나실 때 약을 먹으면 약의 효과가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이 어지러움과 전정기능 증상, 심한 어지러움을 같이 동반하시는 분들은 전정핵과 손해, 그리고 이 뇌관의 망상체에 이르는 이 전정계 네트워크의 과민성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 뇌관의 피질 확산의 억제가 전정신경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심한 어지러움과 이명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편두통 중에서 전정 편두통이라고도 따로 있는데, 이 전정 편두통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통 없이도 단독으로 어지러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편두통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장에 아픈 거를 조절해주는 급성기 치료와, 그리고 지금도 아프고 다음 달도 아플 거고 그 다음 달도 아플 거인 이 연속성의 고리를 끊어주는 예방적 치료, 이 두 가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급성기 치료는 당장에 아픈 거를 확 조절해줘야 되는데요. 가장 흔하게 써볼 수 있는 약들은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계열의 약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과 같은 약이 있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약제는 그냥 가벼운 두통에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미 심각한 두통까지 이르게 되면은 이런 약들도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급성 편두통일 때 이 조절해주는 급성기 약물로 대표적인 약은 바로 트립탄이라고 부르는 계열의 약들입니다. 두통이 시작돼서 올라오려고 할 때 빠르게 약을 드시면 2시간 이내로 두통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을 정도로 편두통에서는 1차 치료제로 꼽을 수가 있는 약이죠. 이 트립탄 계열의 약물을 복용을 하게 되면은 단순히 혈관 수축 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3차 신경의 말단 부분에서 분비되는 서브스탄스 P라든지 CGRP 같은 것들의 분비를 낮춰줬습니다. 또한 경막 혈관의 안정화를 도와주고요. 뇌간의 통증 회로를 억제하면서 통증을 잡아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혈관 수축 작용 때문에 뇌혈관 질환 환자들이나 심혈관 질환 환자들에게는 사용이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최근에 획기적인 약이 있는데요. 이 지판트라고 부르는 약들이에요. CGRP 수용체 자체를 차단해주는 아주 획기적인 약인 거죠.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편두통의 기전으로는 이 CGRP가 엄청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데, 이 CGRP의 수용체라고 하는 것을 차단해버리니까 통증을 만들 수가 없도록 해드리는 약제인 거죠. 아주 저명한 저널에서 시행했던 그런 연구에서는 이런 지판트 계열의 약을 복용을 하였을 때 2시간 이후에 통증 소실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혈관 수축 없이도 두통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트립탄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높고요. 약물 과용, 약을 너무 많이 먹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두통을 낮춰줄 수 있다는 효과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방적 치료는 이 CGRP 단일 클론 항체라고 일종의 항체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GRP처럼 흉내를 내가지고 CGRP 항체를 차단하는 아이인 거죠. 이런 식의 주사제로 생겼습니다. 자가 투약 형태의 주사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사제가 있는데 임상 연구에 따르면은 이런 주사제를 사용을 하였을 때 월간 편두통 일수가 플라시보 대비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월 1회 또는 분기별로 주사를 하고요. 전신 부작용이 작고 약물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는 보톡스 주사인데요. 보톡스 정말 유명한 약제예요. 우리 사실 미용에서 조금 더 유명한 약제인데 월 15일 이상의 편두통이 있고 3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 편두통 환자에게서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두부, 측두부, 그리고 후두까지 그리고 승모까지 포함해서 두부의 31부위에 주사를 맞아가지고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법입니다.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두통 일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요. 통증의 강도도 유의하게 감소를 했던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보톡스의 장점인데요. 이 근긴장도 완화를 해줄 수가 있어서 편두통에 수반된 뒷목이랑 어깨 쪽의 근육의 경직으로 인한 통증까지도 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약물들이 있는데요. 기존의 이런 경구약제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데 사실 이런 약물들은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신약, 특별하게 부작용이 없는 이런 약물들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유발인자를 줄여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수면 부족이라든지 수면 과다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 긴장 이후에 두통도 많이 유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과한 카페인 섭취 이후에도 두통이 유발될 수가 있고요. 불규칙한 식사라든지 단식 이후에도 두통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편두통 환자분들은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루틴에 맞춰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리를 해보면 편두통은 국제두통학회 기준에 맞춰서 이 뇌신경이 과하게 예민해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편두통 때문에는 정말 일상이 너무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좋은 치료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편두통이 있으시다면 절대로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신경과 방문하셔가지고 적절히 잘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신경 써드리는 이웃집 호드 선생님이 늘 항상 함께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